최근 베트남 관련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관련 사태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일부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불을 활활 질렀죠. 뭐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 이해는 합니다. 먹고 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도가 지나쳐 각종 외교 문제 및 실제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해 이제 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볼까요? 12조 원 한국 관광객 수입 공중 분해되자 다급히 베트남 정부에서 뒤늦게 취한 조치, 호텔의 숙박료 할인이나 관광지 입장료 절반 할인 등 계속하여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 베트남 정부까지도 직접 나서서 한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 얼음장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국 간 하늘길은 막혀 있는 상태이고, 베트남은 자국민의 해외로부터의 귀국을 제외하고 모든 해외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한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베트남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이네요. 물론 베트남의 관광산업 비중이 높고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외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일진데, 베트남이 잘못을 반성하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엎드려 잘못을 빌고 있다는 식의 저 이야기는 무슨 근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택시 기사들의 불법적 행위들이 유명한데요. 베트남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못된 택시 기사 제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에게 다소 어필하는 듯한 제스처 아니냐는 현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택시기사를 처벌하는데 한국인에게 어필하는 제스처다?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논리일까요? 그리고 나온 사례를 들어볼까요? 카노아성 법원은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훔친 택시기사에게 절도죄 혐의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게서 돈을 훔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을 내렸다는 뉴스네요. 형량이 세긴 하지만 뭐 법적 근거 안에서 내렸을 거고, 그런데 그 사건을 이번 사태와 이어붙여서 언급하는 게 좀 웃기네요. 더군다나 그 사건이 발생한 날은 작년 11월 초로 코로나가 터지기도 한참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발생한 일을 갖고 한국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라. 다음 가짜 뉴스들을 살펴보죠. 베트남 기업 82% 전멸. 이건 뭔 소리일까요? 베트남 기업 82%가 매출 감소 예상. 아, 매출 감소를 갖고 전멸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안매물수 베트남이 무릎 꿇자 한국이 하나 되어 철퇴 내리는 상황. 베트남 역대급 반정부 여론. 한국의 반격의 망연자실. 향후 계획도 없는 베트남. 분노하는 베트남 네티즌 반응. 이게 무슨 소리야? 근거도 없고 확대 해석에 낯부끄러운 어그로성 제목이네요. 일본과 베트남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하는 걸까요? 국기도 빨강색이며 한국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유리하면 언제든지 비판을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정말 베트남은 한국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라입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은 하루빨리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면 합니다. 어이가 없네. 헐, 초등학생이 썼나 싶네요. 실제 삼성, LG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참고로 저도 전에 LG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니 꼭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지지가 않네요. 다음 가짜 뉴스들을 살펴보죠. 한국이 베트남을 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언제 한국이 베트남과 단교 선언이라도 했나요? 알고 보니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방역 키트를 우선 대상 수출국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갖고 저렇게 작성을 했군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인구 대국이며 한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방역 키트의 우선 대상 수출국으로 삼았다는 뉴스를 갖고 베트남을 버리고 인도네시아를 택했다고 하는군요. 베트남에서 들으면 참 기분 좋아질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의 배경에 일본이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을 입국 금지시켰을 때 그 배경에 일본의 음모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베트남은 의료체계가 부실해서 방역망에 구멍이 나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갑자기 코로나19가 급증하자 화들짝 놀라 급히 입국을 금지시킨 거고, 그 과정이 국제적 외교 관례를 따르지 않고 무례하게 처리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맞으나 마치 그 이면에 일본과의 밀월 관계가 있어서 일본이 그 과정을 주도했다는 음모론. 말 그대로 음모론이군요. 베트남 삼성 퇴출운동 중 최근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베트남인 D씨가 만든 베트남이 삼성을 버려도 우리에겐 노키아와 화웨이 등이 있다는 취지의 합성 사진과 베트남인 T씨가 그린 비슷한 내용의 만화가 근거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 사진과 만화는 다낭의 한국인 격리로 두 나라 간 네티즌 간 갈등이 고조되던 2월 26일, 27일 작성된 것으로 3개월 전 만든 일개 네티즌의 글이 베트남 전역에서 일고 있다는 식의 과장된 내용으로 둔갑한 내용입니다. 어디에도 실제 운동 목격담이나 객관적 자료는 없죠. 그런데 마치 실제 베트남에서 대대적으로 삼성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유튜버들은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최근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만 봐도 베트남이 삼성을 버린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삼성의 신규 출시 휴대폰이 고가라 점유율은 소폭 줄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가 빈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가짜 뉴스들을 살펴보죠. 한국의 투자 축소 기류로 베트남 기업 4분의 1 곧 파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한국이 투자 좀 줄인다고 저게 가능할까요? 만약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모두 베트남에서 빠져나온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무슨 근거로 저런 글을 올린 것일까요? 베트남 기업 74%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도산할 것으로 우려.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도산 우려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전 우려라는 측면만을 보면 100%라고 보는데, 교묘하게 마치 베트남 기업들이 당장 망할 것처럼 어그로성의 제목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키트를 달라고 하면서 하는 놀라운 행동. 100% 정확한 베트남 진단 키트는 검사 시간이 일일 걸리는 반면 한국 진단 키트는 정확하지 않지만 3~4시간이면 돼 요청하는 것일 뿐. 베트남 보건당국 관계자는 악의적 오역인지 알 수 없으나 이후 비슷한 영상물이 대거 재생산되면서 베트남 의료체계까지 싸잡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유튜버들은 히트작들의 제목만 조금씩 바꿔주면서 비슷한 내용을 재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제 팩트와는 상관없이 어디서 들은 내용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싸움을 조장해 감정에 호소하여 돈을 버는 일부 유튜버들이 몰지각한 행태가 국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 간의 관계는 서로를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제 외교 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어그로성의 제목으로 다른 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슬기로운 벤남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